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치 상황인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기록으로 좀 남겨놓고자 합니다. 어,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 이 영상의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바라본 게 워낙 협소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전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있다가 그나마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서 뭐 기록으로 좀 남기고자 합니다. 어, 큰 지도에서 대략적으로만 알다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주변 군사력 대치 현황, 이거는 서울신문에 나온 건데 러시아와 미국을 비교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생겼고 요거에서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수호 이-35 전투기,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3만 명 집결, 83개 대대급 전술부대 등 정파 포착,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반군 3만 5천 명 추산, 장갑차 자주포 드론 등 지원 중. 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라는 거는 요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 여기가 크림반도 원래 우크라이나 건데 러시아가 지금 요 밑으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미국 나토 쪽에서는 뭐 나토 신속 대원군 투입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달 같은데 1월달 2022년 1월달 나토 신속 대원군 투입 8,500명 대기병령 독일 300명 정파 폴란드 82 공수사단 1,700명 전파 현 4,000명 주둔 폴란드 군이 토탈 5,700명이죠. 공수사단의 1,700명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 편제가 부대별로 좀 틀리는데 공수사단 1,700명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뭐 1개 사단보다 더 많다고 보면 될 겁니다. 뭐 전투력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루마니아 1,000명 정파 현재 900명이 있는데 1,900명이 되었고 아드리해에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 전단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쪽에 보면은 이 공군 기갑 탱크 러시아 특수부대 있고 요 동부 쪽에 요 반군 있는 쪽에 보면은 기갑 탱크 부대 밑에 흑해 쪽에는 크림반도 쪽에 공군 해병대 기갑 특수부대 있고 이쪽은 그 뭐냐 뭐 다른 나라던데 발라루스인가 뭐 그런 나라 쪽에 기갑 부대가 있고 이 보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공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쪽 보병 들어있는 까지 합하면 9군데에서 공격을 할 예정인데 오늘 러시아 국방장관인가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서 남부 쪽하고 뭐 철수를 한다 일부 해가지고 지금 저녁부터 상당히 미국 시장이 또한 유럽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을 차트하고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얘기는 반등을 강하게 하다가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내 구독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가능성이 큰데 나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는 이 정도의 군사력이 배치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전방위적으로 다 배치돼 있고 이 루마니아에도 보병이 배치돼 있다는 것을 뭐 오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일부 철수한다는 얘기와 전체를 철수한다는 얘기는 완전 다른 거죠. 일부 철수한다는 병력 철수라는 얘기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급등하다가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다. 뭐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주가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주가 때문에. 이런 부대가 설치가 됐는데 방향은 이런 쪽에서 공격할 예정이고 여기는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총 9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러시아군 그 배치를 보면은 여기 옐냐가 있고 클린치가 있고 요 벨라루스 쪽으로 두 군데 공격하는데 이건 아직 병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이래 나와 있는데 언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안 쳐다봐가지고 아마 1월 달 거인 것 같은데 1월 달 거도 있고 2월 달 거도 있습니다. 이번 달 거도 있고 어쨌거나 최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앞에 끼 비행기처럼 생긴 게 포병 이래 포인데 이 뒤에 꼬리가 달리가 비행기 날개 비슷하게 보이는데 포병이고 그 다음에 장갑차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계화 보병 내지는 뭐 기계화 사단 이래 보면 되겠죠. 요거는 탱크. 그래서 클린치 쪽에 요렇게 있는데 요 뒷부분에 있는 옐야 있는 부대는 열로 투입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브라보 예비사단 개념인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일로 들어갈 가능성도 더 크지 않을까 싶고 솔로티 보고차르 쪽에 포병 장갑차 탱크가 다 있고 뒤에 포고노브에 포병과 장갑차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요 두 개 부대의 예비 사단 개념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가 반군 지역인데 반군이 32,000명을 추정하고 있는데 친러시아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쪽이라서 국경 안에 있지요. 그래서 여기 러시아가 진군을 하게 되면 도와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병력 합쳐가지고 이 안쪽 우크라이나를 칠 가능성이 높겠죠. 이쪽에 있는 로스토프 운동과 요거는 노브체르는 크림반도 쪽으로 침공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반군이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요 크림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기름이 나니까 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요건 본 거고 이게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독일 쪽으로 노르트 스트림 요 위쪽에서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벨라루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요 숫자들은 가스를 쓰는 것 같습니다. 쓰는 양인 것 같은데 독일과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쓰는데 우크라이나는 가까이 있고 독일은 좀 멀리 있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나라들이 쓰는 거와 독일 한 나라가 쓰는 게 거의 맞먹습니다. 요 하얗게 된 나라들 뭐 구동국권이죠. 그리고 여기서
터키 쪽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이 점선은 아마 지금 완공 예정이 돼 있는데 2015년도 완공 예정하는 거 보니까 뭐 지금 2022년이니까 뭐 완공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래된 거니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독일 위주로 일단 되어 있다. 뭐 중간에 폴란드나 거치니까 폴란드도 뭐 꺼내 쓰겠지요. 요거는 다 봤던 거고, 러시아 뭐 이렇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이쪽에 그 전체 러시아가 지금 여기에 병력의 60%를 갖다가 60% 러시아 군의 전체 병력의 60%를 집결을 했다. 뭐 화력이 60%겠죠. 좀 전에 이 보니까 병력 숫자와 화력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러시아군이 84만 5천 명인데 지금 13만 명 정도 갔는데 화력이 60% 집결됐다는 거 보니까 뭐 특수부대를 비롯해 가지고 중요한 부대를 갖다가 많이 집결시켰다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13만 명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병력을 지금 배치했으니까 거의 전면전이죠. 여차하면은 함락될 수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처럼 뭐 돈 없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반군이 있는 쪽으로 아주 강하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이쪽 뭐 폴란드 뭐 자기 나라 땅이죠. 여기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 루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8군데 나와 있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그리고 이쪽에 보병이 있는데 이까지 합하면 9군데 쪽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병력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집결시켰는데 이 병력이 어디서 온 병력인가 하면은 동북아시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쪽이죠. 우리나라 위쪽에 병력을 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노르웨이 쪽에 병력을 뭐 뺐다고 들었고, 또 하나는 어느 점령 지역에 병력을 뺐다 이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우리나라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인 회담에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요즘 작전 개념이 이 다전장 동시전투 개념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동시에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작게 5027하고 비슷한 거죠. 전쟁방 동시전투, 여기는 다전장 동시전투, 뭐 조금 비슷합니다. 뭐 완전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전투를 하면은 이렇게 이 선을 긋고 이 선에서 전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작게 5027 뭐 이미 폐기됐지만은 일부는 사용을 하겠죠. 이
작게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생각하면은 전장을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포를 가지고 안쪽으로 쏘겠죠. 한다면은 근데 뭐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만 공격을 하지 뭐 한다 하더라도 뭐 가능성은 적은데 기회를 주면은 일부 지역을 점령하겠죠. 그 지역 중에서 저쪽이 될 가능성과 이쪽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크림반도 쪽은 뭐 지금 점령하고 있지만은 좀 더 점령하면은 유전지대를 뺏을 수 있고 이쪽은 반군이 협조를 해주니까 좀 수월하게 침공을 할 수 있겠다. 이 전체를 다 먹을 가능성은 한다고 해도 드물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긴장 상태만 조성하고 있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러시아가 여기에 러시아 전체 화력의 60%를 배치를 했는데 아직 전략적으로 얻은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부 철수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어디 병력을 철수를 하는지가 정확하게 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많은 병력들이 있는데 이 병력들 중에서 이 최전방에 있는 병력을 철수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뒤에 예비사단 개념을 철수하는 건지도 아직 알 수가 없는데 뭐 남부군과 뭐 서부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솔로티다, 클린치다, 노브요즈 이름도 어렵네요. 뭐 이런 쪽에서 뭐 철군을 일부 철수를 했다가 아니고 뭐 남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뭐 병력을 보니까 여기 뭐 5천 명, 짱기 1,000명 이래 된 거 보니까 5천 명이면은 우리나라 편제도 내가 과거 보병 사단 체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거든요. 한 몇 명에서 몇 명쯤 된다. 근데 여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기계화 사단, 기계화 보병 사단 같은 경우는 내가 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쪽이고 여기 집결된 것 중에서 인원이 적어 보이지만은 특수부대들은 인원 자체가 좀 편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일반적인 보병은 40분의 1이죠. 40분의 1이 소대입니다. 소대인데 특공만 하더라도 특전사 편제를 따라 가지고 뭐 13, 뭐 13분의 1인가 뭐 그런 편제를 따를 겁니다. 소대가. 그러니까 일반 보병 소대의 한 3분의 1이고 특전사 같은 경우는 뭐 10분의 2인가 13분의 2인가 뭐 그럴 겁니다. 뭐 13분의 2인가로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대입니다. 중대. 그러니까 분대 규모가 중대 규모가 되는 거죠. 화력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40분의 1이 소대면은 중대면은 완편되면은 1소대, 2소대, 3소대가 있지요. 3소대 하면 120명, 120분의 3에다가 본부 중대가 있죠. 본부 중대가 있고 거다가 중대장이 있으니까 뭐 대략 뭐 한 150명, 4,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 개 중대로 보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특전사 같은 경우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1개 중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5,000명이 있다 그러면은 500명 5,000명 있다 그러면 5만 명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이 특수부대가 가 있다면은
5만 명 같으면은 우리나라로 따져도 한 5개 사단 정도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인원수로 따지면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하지만은 화력으로 따지면은 우크라이나의 한 10배 정도의 이 화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토군을 뺀다면은.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3배가 되면은 이긴다. 공격자가 이긴다고 보거든요. 3배 정도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6.25 때 8대1쯤 됐습니다. 8대1. 그래서 8대1쯤 되니까 물 밀듯이 밀고 들어왔지요.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특수부대가 많다는 개념으로 따진다면은 같은 병력이지만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쪽에 특수부대가 없다고 본다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대통령이 그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국방장관 온갖 장관들이 코미디언 내지는 그 PD 이런 쪽에 연예인들이 다 중도 지책을 맡고 있으니까 거의 오합지졸로 봐야죠. 오합지졸. 그러면은 여기에 배치된 병력이 러시아의 한 60% 정도 화력이 집중되었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뭐라 그러나 국방력의 한 22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12쯤 되지요. 우리나라가 12쯤 되나? 경제력이 10이고 국방력 그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10위 안에 될 겁니다. 한 4, 5위에서 한 12 사이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는 핵무기를 뺐을 때 얘기입니다. 핵무기를 빼고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못하고 러시아보다 못하고 중국보다 못하고 일본보다 못하니까 4위는 아니고 5위 밑으로 되겠지요. 한 5, 6위 정도 재래식 무기 가지고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전에 이라크가 세계 4위였는데 미국한테 택도 없이 깨졌지요. 만방으로 깨졌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일부 철수를 했지만은 마음 먹으면은 몇 시간 안에 점령해 가지고 전쟁 끝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긴 하지만은 방심하면은 전쟁이 난다. 지금 일부 철수는 방심을 주도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 전체라기 못하지만은 그 우리나라 주가하고 연계를 시켜서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면서 요 고점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내려가 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는데 자 여기서 본다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21선을 갖다가 부딪히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1선 정도까지는 내일 모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 제일 높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옵션 위클리 만기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이렇게 뻘겋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랐는데 이 야간에 미국장이 올랐습니다. 미국장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미국장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갔고 우리도 다음 날 그 다음에 미국이 뺐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요거를 노리고 만기일 날 위쪽 방향을 노리고 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어제가 화요일이 오늘이 수요일이죠. 아직 장은 안 열렸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 날이 2월 18일입니다. 그럼 미국 장을 갖다가 위로 들어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을 위쪽으로 올릴 거다.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나라 시장 저점이 여기 있지요. 11월 말입니다. 여기 대충 얘기 되는데 이거는 지금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하고 선물하고는 좀 차트가 다르더라고요. 요 저점 종가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됩니다. 이 373 라인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하방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상방으로 가는 게 맞다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 주가도 거기에 영향을 입어서 위로 간다면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고점을 며칠 안에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며칠 안에. 그러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떨어졌다. 뭐 긴축하고도 관련이 있죠. 긴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떨어졌다면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냐 뚫고 올라가지 않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거고 뚫고 올라가지 못할 경우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가냐 내려가지 않느냐 내려가면은 요 저점을 뚫을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독자님이 얘기한 대로 이 저점을 이번 달 안에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많게 느껴진다 하는데 요때를 맞추고 이때를 맞췄고 지수도 대충 맞췄으니까 이번에도 맞출 가능성이 꽤나 있을 것 같아. 뭘 근거로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으로 하는 건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판단을 했는데 데이터를 공개하기 싫어서 그냥 감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요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잘 맞추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린다는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 하고 있는 영상으로 공개한 거 나도 봤습니다. 탱크를 철수시키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어느 쪽에 있는 부대를 어떻게 어디까지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철수해 가지고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뭐 그런 개념.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우크라이나와 뭐 나토군 쪽에다가 이 조금 긴장을 해이하게 만든다. 정신은 상태를 해이하게 만든다. 이런 작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맞다면은 이 지금 오늘 어제 화요일 날 360이죠. 그러면은 며칠 안에 10포인트 정도는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370 또는 373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반대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 21선 라인 내일 되면 더 내려오겠죠. 이거를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이거를 20일 라인 일단 뚫으면은 가능성이 좀 더 있네 하고 볼 수가 있겠고 요 위에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을
뚫지 못하면은 아직도 하방의 위험이 있다. 이래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올라오면은 20일 라인 정도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볼 겁니다. 뭘 판단하느냐? 지금 이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변동성이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전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었거든요.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더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월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방적으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빠진다. 이러면은 하방으로 다시 한번 밀겠구나 하고 하방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지금 현재 관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큰 맥락에서는 같은데 작은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2022년 2월 16일 아직 장이 안 열렸습니다. 새벽이니까 이 시점에서 볼 때 긴장이 약간 완화되는 것 같지만은 긴장이 완전 끝난 것은 아니다. 정군이 철수한 것도 아니고 일부 병력을 뺀댔는데 13만 명, 12만 7천 명인지 13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445에 하면 13만 명이니까 13만 명 중에 탱크 몇 대 빠져봐야 한 1000명 정도밖에 더 빠지겠습니까? 1000명이 빠지려면은 탱크 안에 몇 명 타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명 타죠. 탱크 수백 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수십 대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수십 대를 빼서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대든 수백 대든 전선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근데 뉴스에서는 두 개 같이 나왔죠. 미국 측에서 16일 날 때린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러시아 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훈련이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서 철수한다 이랬는데 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꺼내온 병력들이 정예 병력을 꺼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노르웨이 쪽에 정예 병력을 꺼내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쪽에 동북아시아 쪽에 정예 병력을 꺼내갔고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 쪽에는 병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또 어느 한 군데 점령지에 병력을 뺀 걸 보면은 통상적인 훈련은 절대로 아니고 뭔가를 하기 위한 훈련인데 뭔가를 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뭔가인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척 하다가 재차 긴장을 시키고 또 미국의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키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척 인하를 해버리면은 차라리 충격이 적을 수 있는데 인하하니 많이 하는 그 불확실성을 또 내비치면은 금리 인상이죠. 인상 그것도 보통 0.25씩 올리는데 0.5를 올린다든지 0.7을 올린다든지 좀 강하게 불안을 조성하면은 강하게 올랐다가 이 저점을 뚫고 또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7분. 나스닥 같은 경우 2%가 넘게 오르고 있고 다우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가 꽤나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 뚫겠나? 뚫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건데 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여기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 부분인데 옵션 만기일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옵션 만기일 날 상방으로 밀어 올리려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척 하다가 밑으로 또 뺄는지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쪽에 이 메이저 세력들의 포지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측이 안 됩니다. 포지션을 대충 알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측이 잘 안 되는데 포지션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이거를 이 차트만 볼 때 이 차트를 보면은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자 열어 올리면 보이죠. 이 차트를 볼 때 다우 같은 경우 이 저점을 뚫고 이번 월물이 내려가느냐 옵션 만기일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것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월물 같은 경우도 위로 올리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월물 말고 위클리 얘기입니다. 위클리. 월물은 아래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우리 월물. 자, 우리 월물 보면은 코스닥은 거의 전저점 깨기 직전이죠. 올라가겠지만은 반등받고 다시 21선 부딪혀가지고 내려가면은 요거 다음에는 뚫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 꼭 뚫는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알 수는 없다. 만약에 뚫으면은 아주 세게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만기일 날 여기서부터 내려온 게 여기서 내려왔지만 대충 여기서 내려온 거와 비슷할 겁니다. 이게 한 40 몇 배 났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여기서부터 내리는 게 될지 반등 들어올 때 가격이 이거보다 더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 뚫고 내려오면은 요거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 40배 났으니까 지금 여기서 나게 되면은 그보다 더 크게 날 가능성이 있다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옵션이 이거보다 더 크게 나면은 위클리 쪽에서는 이때 400배 났는데 제일 크게 난 거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크게 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은 나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아닌데 영상을 한번 이 새벽에 찍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